제가 대장경 관련해서 24년을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하고 학력이 높으신 분들하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또 1번, 두 번째 발제하신 분들이 또 대장경에 관련된 얘기들을 약간씩 섞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발표 자료로 내놓은 부분들은 아마도 정리할 그 내용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다 정리할 수 없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우선 결론을 내려놓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까 앞쪽에서 내었던 동국상국집에 있는 이규호가 쓴 대장갑판 군신기공문입니다. 이게 누가 찾아냈느냐? 번역을 누가 했느냐? 이게 그냥 핵심인데요. 이 번역을 하신 사람이 1922년에 이케우치 히로시라는 사람이 이걸 찾아냈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설명하면서 판각의 목적과 판각의 주체에 대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들을 봤는데 그 사람이 번역한 내용하고 똑같다는 것을 논문 한 500여 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 보면 국왕위 하면 점이 찍혀 있죠. 답변해 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점이 있고 군목 재개라는 하고 점이 찍혀 있죠. 이게 점이 찍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이라는 것인데 첫 번역할 때 국왕원이라고 국왕은하고 종결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종결을 지었지? 이게 하나의 문장인데 국왕은 약간 끄려했는데 왜 끄려했을까?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게 그 증거가 보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강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강기라는 부분에 보면 양식이 잘못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고래사 반역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최충원, 최희, 최학에 대해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갱납 사제 이렇게 되어 있죠. 갱납 사제 접한 기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최희하고 최양이 재력을 투자해서 이걸 판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최희가 반하고 아들이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어렵지도 않죠.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걸 재력을 우리가 말하는 경제적 재력을 이 사람들이 지원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어찌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남해와 관련돼서 대장경이 판각된 그 근거가 종경록에 나와 있는 정미세 고리국 군사 남해 대장도감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이 유일한 단서이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까 대장갑판 군신기고문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 내용의 핵심 포인트들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 번역은 앞쪽에 있는 대장갑판 군신기고문을 번역해서 논문으로 발표했던 이케우치 히로시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판각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아까 비슷한 최양조하고 이걸 다시 찾아내서 판각의 주체는 무신정권이다. 그리고 아까 최희가 반, 최양이 반 합당하고 여기도 보면 이쪽 파란 줄 보이죠? 국가, 요, 중분, 장경간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한도 반 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 이케우치 히로시는 군사대장동으로 파져 있는 것은 전부 다 정한이 판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이
이 내용을 번역한 사람이 아까 얘기한 만선사관 학자입니다. 만선사관이 전집으로 되어 있는데 6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남해는 없지만 이 정한이 봤다는 이 근거 때문에 하동에는 가면 문화관과에 그 전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복사를 해서 번역을 다시 해봤는데 그 번역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다 번역한 것이 그때 그 번역한 걸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논문이 500편이 넘다 보니까 그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저기 지금 된 걸로 보면 안견니 된 거, 안견니는 여기 번역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게 독대했다는 겁니다. 독대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번역한 것은 정권을 휘두르는 걸 보고 무서워서 남해를 대거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게 독대를 하면 뒤에 독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럴 때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정권 기역 원해 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퇴근하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퇴근 아시죠? 퇴근 아시죠? 이 퇴근가 아닙니다. 글자가 달라요. 요렇게 쓰는 태자가 있어요. 그게 퇴근인데 요거는 앞쪽 문장에 붙는 겁니다. 붙으면 어떻게 되냐? 권력을 경계하고 또 극복하려는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욕구들을 멀리하고 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그걸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번역했으면 그 작업을 제가 20년 동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거를 같이 붙이지 말고 빼면 그 남해라고 하면 그 남해 호불 육편 맹산 성찰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남해를 그처로 잡은 이유가 불교의 신치대에서 쭉 돌아봤는데 밑에 보면은 사사자여 위에 이쪽에 자여가 나오죠. 나라국자 위에 사사자여를 저 사람들은 뭐라고 만선사관은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번역 내용이 사제를 던져 사제를 희사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사사자여의 자자가 재물자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자자를 한정할 자자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사자여는 맹산성찰을 다 돌아보고 사사로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론을 수렴해서 선정한 곳이 남해다. 환각지가 남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요즘 들은 박수도 나오던데. 국가약 정군 장경 단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국가가 믿고 대장경 작업하는데 이게 중군이라고 되어 있죠. 중군은 요새 말로 하면 반으로 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쓰진 말은 우리가 말하는 신분, 직분 이해가십니까? 그들 때는 나눌 분자가 아니고 맡을 분자입니다. 그러면 대장경 단지 작업의 중심에 있었다. 그럼 책임자라는 뜻이죠. 그럼 책임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정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작업을 제가 해왔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1장, 2장에 썼던 핵심 내용이 여기 사불태분이라고 지자 밑에 여기 사불태분이 뭘까? 일방연고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판각이 이루어지면서 종교 간에 갈등이 있었구나. 내가 번역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내가 찾아내면 나는 대박이다. 그걸 찾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방연고는 정치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을 제가 정치적 고민으로 표현했었는데요. 그걸 내가 번역하고 내가 찾아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제가 번역한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명칭 부분에 있어서 저도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제가 24년 동안 이런
짓거리들 하면서 제작권만 살살 등록하고 책들은 뭐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지명으로 찾아낸 고려대장경 판관이라든지 지명과 고려대장경이라든지 팔만대장경이라든지 남해안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제가 써왔었는데요. 제가 조만간에 마무리 지은 이제 맨 앞쪽에 나와 있던 고려 팔만대장벽판이라는 그 원고를 정리하다가 제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게 이건 제가 이 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국가에서 지명하고 있는 해인사대장경판이나 고려대장경이나 제주대장경이나 팔만대장경이라는 그 용어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었지만 그것이 부질없는 짓이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여러 명칭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 보면 62년도에 해인사대장경판, 자, 이 부분은 인지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하나 더 띄어서 합천이라는 지명을 넣어서 합천 해인사대장경판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고려대장경판과 재경판이라는 것은 법보전과 수다라장하고 그 다음에 동서간전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조선시대 걸 포함해서 재경판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적어도 진행을 하면 해인사대장경판을 했으면 해인사대장경판과 재경판이라고 해야 정상이지 않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나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에서 또는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공유하는 명칭들이죠. 자, 문화재청은 합천 해인사대장경판으로 공식 명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도 사용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어디에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대답은 있어야 됩니다. 네, 이해갑니다. 안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묘법 연화경입니다. 이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묘법 연화경이니까 그냥 대장경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답변이 교과입니까? 대장경을 해도 되지 않나? 대장경이로 저도 동의합니다. 자, 이거는 뭐 같습니까? 요거는 합천 행사에 있는 것과 반대로 만듭니다. 삼동에 있는 제 친구가 한 건데요. 이거는 그냥 베개도 붙여놓거나 아니면 다리를 세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가 좋을까요? 바나바라밀다경. 바나바라밀다경 경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는가 봐요. 자, 바나바라밀다경을 뒤집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됩니다. 이걸 파면 이런 행태가 됩니다. 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천의 행사에 있는 겁니다. 백률이상이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름이 뭘까요? 이 이름을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최초로 시작된 대장각판 군심기구문에 나오는 게 대장각판. 이해가시죠? 대장각판이고 그 다음에 대장목록 대장경을 작업하신 고려 신조 대장 교정별록의 신조 대장입니다. 대장목록에도 대장입니다.
고려사는 200년이 지난 이후에 고려사가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장경이라는 용어도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1268년에 부가국사 1년의 뒤에도 대장낙성회가 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1470년에 정경제의 족보에 고려 8만 대장 박인 인쇄를 할 때 책임자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대장이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처음에 대형사 대장경판을 좀 유심히 봐달라 그랬죠. 지금 우리 공식 명칭이죠. 여기에 1910년 4월에 무라카미 유키치가 쓴 명칭입니다. 이 명칭이 우리나라 국보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 대장경이라는 용어도 누가 쓰죠? 문화청이 쓰죠. 그거 쓴 것도 1910년 5월에 저막기 나오요시 쓴 내용입니다. 자, 여기 10번이고 1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조대장경도 저막기 나오요시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보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사대장경판, 대조대장경판, 고려대장경판 이게 누구 논문이죠? 일본 사람. 일본 사람들 논문입니다. 제가 24년 동안 한 흔적 중에 제일 잘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갑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요것을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줬던 그 책 내용을 이게 재해석하고 재번역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작업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석님, 경판이 아닌 각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장각판이라는 것이 뭐냐? 끝난 거죠. 대장각판이라는 것은 대장만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목판에 새긴 겁니다. 그것을 그 시대 사업을 기공식을 진행하면서 대장각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각판은 정확히 말하면 목판본을 만들어내는 인쇄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저희가 지금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어요. 다들 너무 집중해서 이렇게 우리 학술 포럼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업을 포럼을 진행하는 이제 사회자 입장으로는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고려사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학술 포럼 주제 발표를 했다면 지금은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과 남해 보도 연맹 학살 사건에 관해서 아마 남부군에서는 최초로 이게 주제 발표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소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이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함토에서 학술 포럼을 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전 경상남도 교육청 홍보사무관이신 한만호 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